안녕하세요. 조각하는 아티스트 곽철입니다. 이번 영상은 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FRP로 캐스팅하는 기법을 담은 영상입니다. 실리콘 몰드 주입구에 레진을 부어 피규어나 작은 레진 아트 같은 것을 캐스팅하는 영상들은 꽤 많이 있던데요. 합성 수지를 몰드에 발라서 캐스팅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영상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몰드에 레진을 부어서 캐스팅하는 방법이 아닌 합성 수지를 몰드에 발라서 캐스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냥 몰드에 붓기만 하면 되는 편리한 레진을 놔두고 굳이 일일이 발라서 캐스팅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은 조형이 아니라 조형의 크기가 커지면요, 레진을 몰드에 통으로 부어서 캐스팅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작품의 무게도 상당히 무거워지는 등 여러가지의 한계점이 발생합니다. 물론 작품의 무게도 상관없고 재료비에 구애받지 않을 만큼 여유 있으시다면 큰 작품도 그냥 편하게 레진을 통으로 부어서 캐스팅하시면 되겠지만요, 보통 그러기는 어렵기 때문에 작품의 사이즈가 커진다면 몰드에 점도가 높은 합성 수지를 발라서 캐스팅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절대적인 답은 없는 것이고 저는 여러 캐스팅의 기법 중 하나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고요. 제가 작업하는 틈틈이 찍어두었던 영상들과 이미지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FRP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의 약자로 한국말로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재료이지만 기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FRP는 조형물에도 많이 사용되지만 일상의 여러 곳에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는 마네킹, 그리고 작은 보트를 이 FRP로 만들고요. 낚싯대 등의 얇고 강도 높은 자루, 물탱크, 차 범퍼, 그리고 방탄, 장비나 헬멧 등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헬멧을 일명 하이바라고 부르는 것도 파이버글래스에서 유래된 거라는 말이 있죠. 가볍고 강도가 높아서 적절한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FRP는 캐스팅하기에 정말 용이한 소재이지만요, 작업 시 기포가 많이 발생하고 그 과정과 조합하는 재료들이 전문용어로 정말 지랄 맞아서요. 경화시 나오는 가스와 냄새가 정말 지독하고 특히 유리섬유는 요즘 말로 개극혐 재료거든요. 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물은 좋아도 과정이 정말 힘든 것이 바로 이 FRP입니다. 그래서 저의 작업실에는 대형 환풍기와 대형 청소기, 방독 마스크 등등 아주 과학적이고 최첨단의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폴리코트에 탈크를 섞은 것 위에 유리섬유를 덧대어 캐스팅한 것을 FRP, 폴리코트에 탈크만 섞어 캐스팅한 것을 강화 플라스틱, 그리고 이 두 가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폴리코트와 탈크를 섞은 흔히 폴리라고 부르는 혼합물을 합성수지라고 칭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1:1 등심 비율의 작품 스파이더 우먼인데요. 이 작품을 FRP로 최대한 가볍게 캐스팅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작품의 실리콘 몰드입니다. 아무래도 크기가 작지 않다 보니 몰드의 무게만도 상당한데요. 크기는 다르지만 실리콘 몰드 기법 영상 1탄에서 설명드린 방식 그대로 만든 실리콘 몰드이고요.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피스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럼 캐스팅을 위한 합성 수지를 먼저 준비해야겠죠. 폴리코트에 탈크를 원하는 점도가 될 때까지 넣어 섞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인체 작품을 캐스팅할 때 보통 흰색 합성수지용 조색제를 함께 섞어서 연한 회색빛으로 조색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요, 저의 작품들은 회색빛의 대리석 인체 조각상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색상을 나중에 연회색으로 도색하는 것과 애초에 연회색이 배어있는 것은 색상의 깊이와 질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의 피부색을 미리 연출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에 앞서서 기본적인 장비들을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페인트용 붓과 유화 붓을 준비해 주시고요. 섞고 바르고 정리하는 다용도의 나이프,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할 때 쓸 커터칼, 이건 합성수지와 경화제를 섞을 때 좋은 마트에 파는 플라스틱 그릇입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작업할 수는 없으니 장갑도 기본으로 준비해 줍니다. 유리섬유는 미리 적당한 크기로 잘라두시고 붓을 빨 때 사용할 아세톤이나 신나 같은 희석제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트병 하나를 자르시면 이 주둥이 부분은 합성수지를 뜨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랫부분은 희석제를 부어 붓을 씻을 때 쓰시면 되겠죠.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모든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초벌의 과정이고요. 캐스팅을 하든 몰드를 뜨든 초벌만 잘하면 작업 공정의 반은 성공한 겁니다. 캐스팅에 초벌을 할 때도 가장 좋은 것은 붓으로 바르는 것인데요. 실리콘을 바르는 초벌에는 부드러운 붓을 사용했다면 몰드에 캐스팅할 때는 빳빳한 유화붓이 적합합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 돌려가면서 얇게 펴 바르면 기포가 모두 터지면서 제거되는데요. 유화붓으로 합성수지를 바르는 것은 잠시 후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두상, 손, 발 등 디테일한 부분에는 재벌까지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는데요. 그렇게 진행한 후에 큰 페인트붓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만 꼼꼼하게 잘 발라주면 됩니다. 그럼 주요 부위는 이미 3벌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후 곧바로 유리섬유를 덧대는 다음 공정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여러 번 두껍게 바를 필요 없이 얇게 한두 번 바르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유리섬유를 덧대기 직전 전체적으로 합성수지를 바를 때 경화제 양을 대폭 줄여 경화를 최대한 늦춰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도 이렇게 짠 하고 한 방에 다 올리면 정말 좋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미리 잘라둔 유리섬유를 굴곡에 따라 하나하나 덧대 주었는데요. 앞선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합성수지를 바를 때 경화제를 줄여 경화 시간을 최대한 늦춰주는 이유는요, 이후의 과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전체적으로 바른 합성수지가 유리섬유를 덧대기도 전에 이미 경화되어 버리면요, 유리섬유를 굴곡에 맞춰 덧대는 것부터 어렵고 이후 이렇게 묽은 폴리코트 원액을 발라 찍어주면서 유리섬유를 밀착시켜주는 과정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앞서 발라놓은 합성수지의 경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상태라면요, 어렵지 않게 이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유리섬유를 붓으로 찍어 밀착시켜줍니다. 이제 모든 몰드를 조립하면 되는데요. 이 과정을 찍는다 혹은 잼이라고 부릅니다. 빵 사이에 잼을 발라 포개어 찍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양쪽 몰드 이음새 부분에 합성수지를 발라 조립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립할 때 몰드가 서로 맞닿는 이음새 부분은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뒤 몰드 이음새 부분에 합성수지를 전부 다 발라준 다음 앞, 뒤 두 몰드를 포개어 찍어주면 되는데요. 참고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1대1 크기의 작품도 똑같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진행해주면 되고요. 볼트 너트로 과하지 않게 조여서 오차를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구멍이 뚫린 부분을 통해서 유리섬유를 덧대어 보강할 부분은 더 보강해주면 되고요. 깔끔하게 청소기도 돌려줍니다. 사실 저는 중간중간에 수시로 청소기를 돌립니다. 유리섬유는 정말 무섭거든요. 자, 그럼 청소하고 환풍기 켜놓고 퇴근. 다음날 떨리는 결과물 확인의 시간입니다. 겉을부터 하나씩 분리해주고요. 실리콘도 하나씩 전부 벗겨냅니다. 뒤집어서 앞판의 몰드도 전부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잘 나왔네요. 이음새 부분에 불필요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떼서 제거해주고요. 오차가 다소 심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사포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별도의 도색 없이 색상을 그대로 살릴 피부는 물사포질로 한 번만 벗겨내면 되는데요. 그리고 사포질이 엄청 야해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것은 스왈롭스키 클러치백의 모양을 토대로 만든 이 작품에 들어가는 소품인데요. 작품에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실제 크기의 작은 조형입니다. 그래서 이 클러치백을 강화 플라스틱으로 기포 없이 깔끔하게 떠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조형의 실리콘 몰드인데요. 앞선 실리콘 몰드 기법 영상 2탄에서 설명드린 방식과 비슷하게 겉을 석고로 만든 실리콘 몰드이고요. 이렇게 앞뒤 두 피스로 나뉘어지고 실리콘 깍두기들을 석고 틀에 끼워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든 몰드입니다. 준비물은 비슷한데요. 유리섬유는 필요 없고 유성 왁스와 고무발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겉틀에 왁스를 발라줍니다. 앞뒤 몰드를 합칠 때 새어나오는 합성수지에 의해 몰드가 망가지는 것을 대비해서 겉틀에 왁스를 발라주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혹시나 새어나와 경화된 불필요한 합성수지를 제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1:1 등신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한 유화붓으로 합성수지를 바르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화붓은 큰 것 작은 것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합성수지를 적당량 덜어 경화제를 섞어 초볼은 작은 유화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벼가면서 얇게 발라주면 됩니다. 이음새에 묻은 것도 정리해 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재벌도 작은 붓으로 비벼서 발라주고 삼벌부터는 큰 붓으로 바꾸어 발라주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음새 부분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후 전체적으로 합성수지를 발라준 다음 모양에 맞춰 앞뒤 몰드를 합쳐주고 두 몰드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무바로 고정시켜주면 끝입니다. 만약 레진을 부어서 캐스팅하려면 이런 적당한 부분에 주입구를 따로 뚫어서 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음새에 묻은 것을 정리해주는 것처럼 몰드가 서로 맞닿는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만약 두 몰드가 맞닿는 이음새 부분을 정리해주지 않거나 불필요한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두 몰드를 합치게 되면 두 몰드가 딱 맞지 않고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요. 나중에 그 오차를 전부 갈아내서 맞춰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 크기든 3분의 1 크기든 작든 크든 두 몰드를 합치는 잼 과정에서는 이음새 부분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약 3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제 몰드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기포 없이 잘 나왔죠? 이음새의 불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떼어내면 됩니다. 이 클러치백은 이렇게 볼트를 심어 왼쪽 손에 조립하여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조금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좀 더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 올리고 싶은 마음은 참 굴뚝 같은데 생각만큼 쉽진 않네요. 그래도 저의 작품 이야기나 작품을 만드는 과정, 조형적인 기법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유익한 영상들을 앞으로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푼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어려운 시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조각하는 아티스트 곽철이었습니다.